부자가 되는 법을 묻는 사람은 많지만 자유를 얻는 법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책은 돈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에 대한 영감은 실리콘밸리 투자자이자 철학가로 불리는 나발 라비칸트의 사상과 발언을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은 전통적인 재테크나 투자 기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안 무엇인가,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발이 말하는 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는 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불안,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다. 즉, 시간을 팔아 얻는 소득이 아니라 자산, 레버리지, 시스템을 통해 만들어지는 결과가 부입니다. 부는 운이 아니라 기술이다. 나발은 말합니다. 부를 만드는 것은 반복 가능한 기술이다. 운이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부자는 장기적으로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세 가지 레버리지를 강조합니다. 자본, 사람, 무허가 레버리지. 특히 코드와 미디어는 한번 만들면 무한히 복제 가능한 현대 최고의 레버리지입니다. 자신만의 독점을 구축하라.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부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나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에서 이기지 말고 경쟁이 필요 없는 위치를 만들어라. 자신만의 지식, 취향, 경험, 기술을 결합해 대체 불가능한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판 독점입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부의 이야기가 결국 행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발은 말합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 상태다. 돈은 불행을 줄여주지만 자동으로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를 목적이 아니라 자유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봅니다. 행복은 훈련 가능한 기술이다. 나발은 행복도 연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교를 멈출 것, 욕망을 줄일 것, 현재에 집중할 것, 정신적 평온을 우선할 것. 행복은 무언가를 더 얻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장기 게임을 하라. 인생에서 중요한 대부분의 일은 시간이 걸립니다. 지식, 평판, 신뢰, 부 모두 장기 게임의 결과입니다. 나발의 핵심 조언은 이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옳은 선택을 반복하라. 단기 성과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부에 대한 영감은 말합니다. 부는 목적이 아니고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으며 자유는 스스로 설계하는 삶의 결과라고. 이제 나발의 이 철학이 실제 삶과 선택, 그리고 일의 방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나발 라비칸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이 현대의 철학자라고 불리는데요. 우리 시대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에 대한 엄청난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부와 행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성공하려고 막 달려가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의 평화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야망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오늘 바로 이 문제,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나발 라비칸트의 지혜를 한번 빌려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 문장 보세요. 성공은 불만족에서 오고 행복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와, 나발은 이 한 문장으로 우리가 겪는 내적 갈등의 본질을 그냥 정확하게 꿰뚫어버려요. 그쵸? 성공하려면 계속 불만족해야 하는데 행복하려면 만족해야 한다니. 이게 서로 완전히 반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대체 나발 라비칸트가 누구냐 궁금하시죠? 이 사람은요, 그냥 성공한 창업가, 또 투자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동시에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인 부와 행복, 이 두 가지를 정말 깊이 파고든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의 철학을 아주 재미있는 틀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바로 게임이라는 틀인데요. 서로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깊게 연결된 두 가지 게임. 하나는 부를 얻는 외부 게임, 그리고 다른 하나는 행복을 얻는 내부 게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게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바로 외부 게임, 부를 추구하는 게임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부라는 건 그냥 돈 많이 버는 탐욕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의미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자유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죠. 여기서 나발이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는데요. 부와 돈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냥 돈을 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산을 소유하는 겁니다. 자산이 뭐냐고요?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나를 위해 일해주는 시스템 같은 거죠. 뭐 예를 들면 잘 만들어 놓은 사업체라던가 투자 자산, 아니면 제가 쓴 책의 저작권 같은 거요. 그렇다면 그런 자산은 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나발은 현대사회에서 진짜 부를 쌓으려면 이 세 가지 기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바로 특화된 지식, 책임감, 그리고 레버리지입니다. 와, 이 말 정말 멋지지 않나요? 진정성을 통해 경쟁에서 벗어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발은 우리의 가장 큰 경제적 무기가 바로 나만이 가진 독특한 열정과 호기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들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피 튀기는 경쟁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이 특화된 지식이라는 게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은 좀 달라요. 세상에서 오직 나만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고유한 조합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희귀식물에 대해 엄청 잘 알고 동시에 글도 기가 막히게 잘 쓴다고 해봐요. 그럼 이 두 가지의 조합,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여러분만의 특화된 지식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기둥은 책임감입니다. 이건 그냥 내 할 일 잘하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처럼 진짜 소유권을 갖는 걸 의미해요. 모든 리스크를 내가 지는 거죠. 마치 배가 가라앉으면 같이 가라앉을 각오가 된 선장처럼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진짜 신뢰를 하고 그에 따른 엄청난 보상도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지렛대 효과라고 하죠. 코드나 미디어, 자본 같은 도구를 써서 내 노력을 시간 제약 없이 몇 배, 몇십 배로 증폭시키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엔 미디어가 엄청난 레버리지가 되죠. 유튜브 영상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게 내가 자는 동안에도 수백만 명에게 가치를 전달하잖아요. 이게 바로 부를 만드는 속도를 확 끌어올리는 핵심 열쇠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외부 게임인 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시선을 우리 안으로, 우리 마음의 영역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두 번째 게임, 바로 내부 게임인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 한번 굽씹어 보세요. 욕망이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불행해지기로 자신과 맺는 계약이다. 정말 뼈 때리는 말 아닌가요? 나발은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바로 이 욕망이라는 계약 때문이라고 말해요. 아, 나 저거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난 지금 불행해라는 딱지를 붙이는 셈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으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손에 넣는 길. 두 번째는 외부 세계로부터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길. 나발은 첫 번째 길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욕망은 끝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 길을 걷고 계신 것 같으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나발은 행복이 그냥 타고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마치 우리가 헬스에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행복도 훈련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와, 이거 정말 희망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행복 앞에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고 키워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찾는 평화는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의 평화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머릿속에 온갖 걱정거리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서 평화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생각들이 구름처럼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거죠. 시끄러운 마음의 소음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나오는 것, 그게 진짜 평화라는 겁니다. 그럼 이 기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나발이 몇 가지 팁을 줍니다. 첫째, 명상. 매일 잠깐이라도 괜찮아요. 머릿속 소음을 줄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5 침팬지라는 말이 있는데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5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중요하겠죠. 또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한테 나 요즘 행복해 라고 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가끔은 불필요한 의무감 같은 건 과감히 내려놓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불을 쫓는 외부 게임과 행복을 찾는 내부 게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요? 이 둘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외부 게임에서 이겨서 돈 문제를 해결하세요. 왜냐고요? 그게 바로 내부 게임, 즉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 온전히 집중할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행복이라는 진짜 게임에 집중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도구인 셈이죠. 외부 게임에서의 승리가 내부 게임에 몰입할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발이 던지는 이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신의 진짜 이력서는 당신이 겪은 고통의 목록이다. 당신은 어떤 고통을 감수할 게임을 선택하고 있는가? 결국 인생에서 의미 있는 모든 것은 어느 정도의 고통을 동반하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가치를 위해, 어떤 게임을 위해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할 것인지 그걸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게임을 선택하고 계신가요?